드디어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된 사례가 그동안 없었어요. 헌정사상 최초인데 이게 참 즐거워할 일은 아닌데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참 참담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사필 규정이죠. 이게 이번 특검 시작되기 전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부터 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좀 중진 의원들이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들 방송에 나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에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도 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정권 자체가 이상하게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얘기를 전달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도 뭐 전혀 후보 시절에 괜히 그 얘기 꺼냈다가 윤석열 후보한테 아주 뭐 이른바 박살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레드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쓴소리 역할을 하는 쓴소리 내지 아니면 이제 비판자 역할, 내부 비판자.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레드팀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심하게 욕을 먹고 그다음에 금기화가 됐다고 그래요. 네. 김건희는 입에 담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고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래서 참 어떻게 서글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이 굉장히 갈려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필 규정이자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할 말이 없다가 유구무원이다. 미안해서 이건지 이건 이제 할 말 많지만 참는다 이건지 사실 잘 모르겠던데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다시 구속되는 최초의 사례임과 동시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최후의 사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탄핵이 우리가 다시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탄핵이 반복이 돼 버렸잖아요. 물론 사유나 여러 가지가 너무나 다른 부분들도 물론 일부 있지만 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의 활약이지요. 근데 결국은 정권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구속을 시킨 것 같습니다.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맞아요. 자수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건 사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필 규정이고 네. 결국 6천만 원짜리 그 목걸이가 아니고 포승줄이 된 것이죠. 목걸이가 아니라 포승줄이 됐다. 그렇게 해서 빼도박도 못하게 지금 들어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기쁘게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 편에는 있지만 참담하고 참 서글프고 그렇죠. 예. 그래도 한잔 하시죠. 2022년 대선 전 2021년 12월에 그 당시에 이제 후보 부인이죠. 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한 것이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저는 그냥 조용하게 내조만 하겠다.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 그 사과하고 영부인이 돼도 나는 아무 활동 안 하고 내조만 하겠다. 그 말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죠? 잘 믿기진 않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찍은 사람들도 되게 걱정이긴 한데 하면서도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냥 찍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뒤탈이 난 겁니다. 네. 앞으로 다시 이런 일 없어야 되지요. 그건 당위론이고요. 저는 아직은 우리 사회 수준이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담을 제가 못하겠어요. 이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가장 문제적 인물이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돈 버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윤석열 정부에 장관하는 사람 중에 김건희 여사 치맛자락 붙잡고 장관된 사람 우리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요. 또 뭐 검찰 유명 검사의 부인이니까 거기 끼고 물론 이제 그때는 결혼 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 주가 조작 사건도 벌이고 또 뭐 통일교에서는 자기들 굉장히 중요한 민원 처리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 김건희 여사 단독 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현재 사회의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기 이전에 가슴에 손들어 놓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우리 급할 때 혹시 어디 가서 아는 사람 자꾸 찾는 거 아닌가? 네. 뭔가 좀 반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직도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좀 통하는 사회. 잘 통하죠. 네, 이런 것이 좀 문제일 반성이 수 필요한 있다. 대목이 있어요. 사실은 자성은 일단 좀 처벌 좀 되는 걸 보고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이 분노 그리고 네. 이 보면서 느꼈던 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저 지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과 지위 자체가 목표인 사람을 진짜 구분을 잘해야 되겠다. 네. 앞으로 어떤 선출직을 뽑든 간에 네. 오로지 그 지위 자체가 목적이 되놓으니까 그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기사를 딱 보면서 아까 뭐 사전에 저희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요새 노란봉투법이 제일 이 법안 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다음 본회의에서 그게 아마 사용자 이게 교섭 사용자 확대하는 거 하고 그래서 임금 조건이나 휴게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진짜로 결정권이 있는 데하고 협의를 하게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네. 임금 1,000원, 2,000원짜리. 그다음에 손배소 그거는 손배소 때문에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맞아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10,000원, 최소임금 200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6천만 원짜리 걸고 네. 5천만 원짜리 차고 이 상실감을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 거냐. 그렇게 비유하니까 정말 딱 와닿네요.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은요.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뭐 좀 더 센 자리, 권력을 지향했던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좀 뭐 자기 사리사욕 네. 을 챙긴 사람 아닌가. 뭐 명품 챙기고 뭐 돈 뭐 좀 받고. 저기 명태균 씨가 한 얘기죠. 장님무사와 안진병의 주술사. 그참 뭐 명태균이라는 분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딱 맞는 표현이다. 딱 맞는 비유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이른바 안진병의 주술사가 지금 죗값을 받고 있는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좋아하는 그 성품 때문에 사실은 구속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목걸이 때문이다. 그리고 목걸이 플러스 거짓말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구속이 된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재판부가 그러니까 구속을 하면서 그 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었거든요. 특히 서희건설 쪽에서 서희건설 회장이 본인들이 그 나토 목걸이라고 불리는 그 목걸이를 김건희 씨한테 우리가 사줬다라고 이제 자수서를 쓴 게 특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김건희 씨는 계속 받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걸 보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법원이 결정적으로 판단한 이유가 그런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준비된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안 받았다라는 것만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특검 쪽에서 비장의 카드를 하나 딱 든 거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가 황 기자님도 그렇고 바로 구속영장을 치겠냐, 조금 더 외부에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퍼즐을 만들지 않겠냐고 생각했었는데 특검 쪽에서 그걸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구속영장을 빨리 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른 모든 거 다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들이민 건데 그것도 보안을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사실은 딱 깐 거잖아요. 그 자수서를 그럼 미리 받았다고 보세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분위기나 감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그 직원의 증언, 판매 직원의 증언도 사실은 간단치 않은 네.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는 그러니까요. 사람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김건희 그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서 그냥 딱 스텝이 꼬여버려 가지고 준비된 대로 이야기했던 게 오히려 올감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보면서 좀 한심했던 게 아니 그 정도 비싼 거 팔았으면 당연히 직원들한테 조사를 할 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증언이 나오기 전에라도 6천만 원 이 정도가 되면은 뭐 인증번호 다 있고 다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판매 루트들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화제가 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분명히 A, B, C 이상 그쪽을 먼저 뚫었어야 되는 것, 증언을 확보하든지. 근데
특검이 참 이번에는 잘하고 있지만 야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야 밝혀지는 걸 보고 이렇게 놀라야 되는가 하는 것도 참 한심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목걸이를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그러니까요. 텐데 네. 그냥 바로 가서 이제 수사를 했으면 됐을 텐데. 물론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을 가능성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야기할 이제서야. 용기가 생길 네. 수는 있지만 네. 짚어야 될 포인트들은 명확한데 그 포인트들을 다 무시했거나 놓쳐버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된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도 뭐 다른 의견 별로 없고요. 네. 다만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러게요. 이 부분을 네.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SBS 단독에서 뭐가 보도가 나왔냐면 이제 나토에서 한 게 이제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귀걸이랑 브로치도 했는데 이 브로치가 티파니 제품으로 3천만 원 상당이었고 귀걸이는 그라프 제품으로 2천만 원인데 이것도 서희건설에서 줬다라고 자수서에 나와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명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중독이죠, 뭐. 중독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여기저기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예 인터넷에 명품의 심리학 뭐 이런 그래요? 자동 검색 기능. 네. 장군님, 명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럼 하필 저한테 물으십니까? 왜 하필? 저는 제 몸에 걸친 거 다 합쳐봐야 몇만 원 안 되는. 제가 장군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장군님은 명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인간이 명품이기 때문에. 역시. 다시 물어주십시오. 조금 너무 더. 없어 보이게 되나?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잘 보세요. 명품을 사람들이 왜 선호하냐면 이 명품을 내가 딱 가지고 과시를 함으로써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명품을 알아봐주는 사람한테만 딱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특별하게 어떤 신분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신분이에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차이가 뭐 일단 복장에서부터 차이가 나지만 지금은 뭐 별로 차이 안 나죠. 네. 뭐 귀족이나 우리 평민이나 명품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품이 귀족인 사람은 명품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송채님 명품 거의 없으시죠? 네.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난하니까 없으시죠. 아니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물론 좀뭐 그러니까 욕구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아니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명품을 뭐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히 필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성태관 기자 자체가 언론인으로서 명품이세요. 감사합니다. 이 공덕포차 진행하시는 거 보면 몇 년 동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잘못하면 너무 제가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말을 좀 줄일게요. 김건희 여사는 아주 젊을 때부터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맞아요. 수료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품의 사람은 명품을 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몇십 년 동안 쌓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명품을 챙기면 감옥 간다는 이 상식을 물리칠 수 없을 정도로 중독 상태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감옥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명품 한 잔. 돈 없어서 명품 못 사는. 두 분은 필요 없는데 사실 저는 명품이 약간 필요해요. 아닙니다. 정한용 기자님이야말로 명품이 필요 없으시죠. 뭐 아무튼 그런 바짝 긴장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 무슨 부분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약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약간 측은지심 같은 것도 좀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좀 낮으면 그런 걸로 자기 보이려고 꾸며서 하나. 보이려고 했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검팀이 수사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그 과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품 가방 받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그런 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요. 저도 이제 다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좀 뒤져봤는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어요. 그때 한 2,000원 정도 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8,000원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엄청나게 달려들었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검사하고 결혼을 2012년에 해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결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왜 결혼 전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2019년에 검찰총장이 네.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죠. 문재인 정부 때예요.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번에 새로 검찰총장 지명된 그 당신 부인 관련자 아니야? 이렇게 이제 멱살 잡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당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니까. 그 김진태가 우리가 아는 그 김진태인가요? 네, 지금 강원지사는 김진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명품이네. 그때부터 다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사건화가 됩니다. 그 2019년이에요. 네.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다 비켜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2022년 대선 전에 이미 검찰총장 부인을 누가 건드립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처벌을 안 했던 게 뒤늦게 한꺼번에 터지고. 그런 과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뭔가 철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검찰이 무서운 세력이구나 들었던 게 물론 특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기본적으로 범죄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이지만 있는 죄도 없게 만들 수 있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오히려 더 절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건 잘하는 거지만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가지셨잖아요. 네. 칼에 그때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논쟁 중에 하나인데 칼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개혁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네. 칼 자체를 놓아야 된다라는 게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한 저는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칼의 방향을 바꾸어서 검찰 권력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타격감도 크고 네. 그리고 실제 눈앞에 보이는 부분들을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또 정권이 그렇죠. 바뀌거나 한다면 칼날의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저는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잘하는구나. 역시 검찰이 정신만 차리니까 잘하는구나. 역시 특검이네. 이런 것만큼이나 네. 언제든지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이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어디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네. 되게 깊이 있는 논쟁과 결론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제 칼을 네. 빼앗는 그런 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논의는 좀 깊게 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검찰 칼 부러뜨려야죠. 뺏는 게 아니고 아예 칼을 없애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칼을 누구도 못 쓰게 하고 이걸 잘 보세요. 지금 꼭 필요할 땐 특검을 하면 됩니다. 네. 입법부라는 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직접 수사가 검찰 수준의 직접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네. 입법부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 이번처럼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일상적으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걸 놔두는 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어요. 이회수의 칼이라는 소설이 있죠. 네. 그 상황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칼을 집안에다가 숨겨놨는데 이게 칼이 밤마다 울어요. 막 네. 소리가 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막 약간 미쳐가는 그런 설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칼로 그 나오는 그 주인공 어떤 도상 나타나서 그 칼로 주인공을 베고 이 피를 닦고 사라지는 장면.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칼 자체가 사람의 피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어떤 그 거대한 생명체다. 바이러스처럼 생명체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군가는 억울하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부러뜨려야 돼요. 부러뜨려야 된다. 아예. 그렇습니다. 칼날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러뜨려야 아예 된다. 부러뜨려야 돼요. 빼앗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맞아요. 꼭 필요하면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사, 의혹 사건 이럴 때는 특검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영장 실질심사에서 그 김건희 씨 쪽 변호사가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화무 11홍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뭐 열흘이나 붉은 꽃은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력도 한때다. 이제 그 권력은 언젠가는 사그라든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건지.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자 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건지. 그런데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죄는 어쨌든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저질렀던 행동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변호사가 말을 잘못한 거죠. 이건 유식한 척 하려고 했다가 뭔가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이건 한 반대쪽 사람이 할 얘기죠. 네. 참 권력이 참 무상하지 않냐? 화무시비용이요 건불 10년이다. 네. 뭐 실제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그런 표현을 오늘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했다는 게 참 머리가 굉장히 나쁘구나. 좀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거 별로 뭐 깊이 있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 전략을 봐도 뭐 그렇게까지 스마트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 톤앤 매너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뭐 굳이 뭐 이걸 인용해서 하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김건희 씨의 지금까지의 이 증거 조작의 시도들, 네. 그다음에 매 사안이 있거나 인터뷰나 이럴 때 직접적인 성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저는 한편으로는 글로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이 정부와 특검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혹은 경고를 하는 느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화무시비롱은 김건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니들은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명품 중독, 그다음에 낮은 자존감 그렇게 이해를 하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해악이나 그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임전 무태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셔. 당신들도 그렇게 오래 안 갈 수 있어. 이런 칼을 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역시 선회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든 말을 선회하시고 예. 성한용 기자께서는 바보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고. 이 질문을 먼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시큰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정 기자님은 제정신 아닌 사람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잘못 마세요. 얘기한 거예요. 이게요, 이제 이 수사 영장에는 3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텐데, 오늘 바로 또 압수수색도 들어갔더라고요. 21g이라고. 네. 그 관저 증축공사. 이전 할 때 수의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커버너 콘텐츠 관련 회사인데, 거기 이제 회사하고 주거지 압수수색했고요. 또 관저 이전 공사를 청구하란 전 국토부 차관 집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 16개쯤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에 들어간 거 말고도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요. 또 코바나 콘텐츠 전시할 때 여러 기업체에서 협찬 받은 거 이게 뇌물성 아닌지 따져봐야 되고요. 또 뭐 명태균 건진법사 이것도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고요. 네. 또 심지어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최해병 특검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고요.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있죠. 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거. 창원 산단 지정 기밀 유출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에요. 이게 구속 기간 안에 이거 특검이 어떻게 다 그러게요. 수사해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네. 이게 양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한데 참 신기한 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민원 해결, 공직 인사 개입하고 공천 개입하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게 아까 이제 화무시비롱 건물 10년 그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도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건지 완벽하게 증거를 다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한 건지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건지 너무 바본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정말 이렇게 밝혀질 일들을. 우리 송채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보다? 네, 바보다. 저도 그쪽에 한 표. 이거는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송채희 기자한테 이렇게 묻는 방식도 있을 수 있구나. 저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앞으로. 네, 뭐 여러 가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플러스 또 집사
라고 알려진 집사게이트 있습니다. 집사게이트. 네, 김혜성 씨가 공교롭게 이제 김건희 씨 구속 날에 맞춰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바로 체포가 돼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대기업들이 184억 정도를 이제 투자했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 김건희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작은 회사에 볼품없는 회사에 이렇게까지 대기업들이 투자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식적인 내용인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김혜성 씨 단독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과연 진실을 얘기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요걸 조금 뭐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김건희 씨 구속되거나 뭐 지금 특검이나 여러 특검의 과정들을 보면서 야 정치인들 조사하기가 더 어렵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서희건설 바로 내줄 부분까지 딱 정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서희건설이 과연 그게 끝일까? 대선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까?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제 쪽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잃어도 부분적으로 잃고 끝낼 수 있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빨리 인정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나머지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잃으면 다 잃게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아니라고 하고 무시하고 그게 일상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인 감각조차도 둔감해진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네. 누구니까 그 통일교 골프 권성동 의원이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게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진짜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자기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네. 서희건설은 끊어내고 예를 들어서 몇 년 혹은 벌금 그리고 그래서 집사라고 이야기되는 이 사람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를 내줄 거냐, 네. 어디까지를 협조할 거며 어디까지를 선을 그을 거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정치인들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네. 밝혀내기가 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연장선상에서 집사 네. 충분히 저는 그 특검하고 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딜을 해서 네. 본인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하지만 그렇죠. 김건희 씨에게는 불리한 증언들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냐면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자기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와 연결했다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정하고 들어가서 특검과 딜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특검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 면면을 보시면 검찰에 있을 때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네. 또 이게 이제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좀 왜곡되긴 했는데 과거에 검찰 특수부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검에 참여한 변호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몇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이를테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네. 구속돼서 구치소로 가는 피의자가 검사한테 인사를 하고 갑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당신 이런 거는 당신 이거 주요 범죄니까 이걸 인정을 해라. 그런데 당신 이러이러한 지저분한 범죄까지 있는데 이것까지는 내가 다 기소하려니까 내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당신도 명예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면 승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범죄는 인정을 하고 심지어 나갈 때 감사합니다 검사님 하고 인사까지 하고 나머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취지죠. 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노하우가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특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혜성 씨 귀국할 때 표정을 보니까 아직 좀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서 이제 특검에서 당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기소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바로 무릎 꿇고 승복하지 않을까. 정답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멜론의 달콤함과 참외의 아삭함을 골고루 갖춘 신품종 망고 참외 2kg을 29,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향에 모양도 망고를 닮아 색다르고 예뻐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서 그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이제 쓴 채 골프를 치는 모습이 이제 목격이 됐어요. 근데 물론 본인은 자기가 다 돈 내고 영수증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다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좀 뭐 골프야 칠 수 있죠. 선의로 해석하면.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다른 뭐가 있을 거예요. 일단 불법 정치자금 의혹만 지금 나와 있는데 뭐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닐 리가 없거든요. 네. 통일교 쪽에서 아마 줬을 거고요. 진술을 확보한 것 같아요. 돈은 네. 대충 줬다는 사람이 줬다 하면 그게 만든 거다. 받은 사람이 나 절대로 안 받았다고 해도 유죄로 인정이 많이 그래요? 됩니다. 하여튼 이게 물증이 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 권성동 의원이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골프장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그 뒤에 불법 정치자금 내지 이른바 뇌물성 네. 금품수 사건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연결해서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차원에서 교인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의혹, 그러니까 뭐 권성동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또 한겨레 단독 오늘 나온 걸 보니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라 이러면서 각 통일교 이제 지역 책임자들한테 수천만 원씩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해라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일교가 이 대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당대표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데 좀 깊숙이 연관된 것 같은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까요? 골프 친 거는 그냥 보통 때 성한용 기자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행위인데 네. 근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정치인은 시점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일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폐쇄성과 보안성, 네. 그다음에 합의가 될 경우에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신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치고 나머지 다 다쳐도 나는 다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게 아니면 이 또한 사실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사실 명품도 없고 골프도 안 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진짜 그걸 좋은 운동으로 매주 하시더라고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에 그 많은 골프장 중에 왜 하필이면 지금 통일교가 소유한 곳에 갔느냐. 어쩌면 그게 통일교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납득이 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몇 가지 추론되는 부분들이 실제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였습니까? 주제가 있었지만 그러면 통일교에서 그 정치적 행위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문제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금품이 오고 갔느냐 그다음에 뭔가 민원 해소를 위한 네.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자기 희생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의 쉽지 않은 미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한다던가 대선 운동을 한다던가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파장이 일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끼치는 건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결집돼 있는 사람들이 실제 표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법적인 문제로 판단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는 또 조금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예.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당장 압수수색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가서 당원 명부 내놓으라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그거 못 준다. 그러니까 의원들 다 당사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막고 있어요. 그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장모님 말씀이 맞아요. 네. 이게 정당법에 보면 42조에 강제 입당 금지 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또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도 관련 조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당원 명부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이 이거 압수하기 어려울 거고요. 이걸 그렇다면 통일교나 이런 데서 누군가가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네. 사실 뭐 입당할 생각 없었는데 위에서 시켜서 내가 억지로 했다. 뭐 입당을 했고 뭐 투표도 했다라든가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이게 특검이 또 이제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특검에서 좀 의혹을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직접 서들어가서 과연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